간목은 어떤 특징이 있냐? 리더십이 있죠. 일단은 리더십, 대장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간목은 장자지상이라고 해서 집 안에 장남 장녀이거나 사회적으로 항상 리더, 내가 항상 솔선수범하고 앞에서 리더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뒷공무니에서 남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힘들고 자기가 항상 대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일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일간 간목의 특징은 제가 얘기해 줬죠. 그런데 일지에 상관을 깔고 있다. 그래서 상관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상관이 뭐예요? 상관은 활동, 일, 언변. 그래서 가보 일주들은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나무가 튼튼한 아름드리 나무가 밑에 불을 깔고 있죠. 오화는 이제 열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불을 지펴서 활활 타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활동적인 그런 일주이다. 그리고 또 직업을 보면은 직업은 여러 가지로 뭐 이런 성향들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표현력 있고 솔직하고 활동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연예, 예술 계통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 자영업 이런 것들도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언변을 살려서 하는 직업이 좋다. 그리고 또 제가 일주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어때요? 간목과 오화가 둘이 뾰족뾰족하죠. 그래서 현침살이에요. 다소 예민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런 분들은 조금 없다. 뭐든지 활동적이고 약간 예민한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갑오일주들이 대부분 일주 중에서도 괜찮은 일주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뭐 어때요? 이 상관, 식상을 깔고 있다 그러면 이건 자식에 해당하죠. 그래서 자식을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특히 이제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대부분 인기가 많아요. 인기살을 갖고 있어요. 왜 인기살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도화살 이런 거 배워봤죠? 그래서 도화살보다도 한 수 우위가 이제 홍염살, 홍염살보다 한 수 우위는 함지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왕지는 도화의 기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일주가 어떤 일주가 있냐, 이제 4개 일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도화는 좌오묘유가 도화잖아요. 좌오묘유가 도화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4개 일주가 있다겠죠. 함지살은. 그래서 특히 이제 임자 일주가 함지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이제 갑오 일주가 함지살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묘의 일간은 뭘까? 정묘 일주가 또 함지살에 속한다. 그 다음에 유는 을목일간이죠. 을유. 그래서 임자, 갑오, 정묘, 을유가 이것이 이제 함지살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은 인기가 많다. 그래서 인기와 관련된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은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여성분들은 자식 우선주의라고 했죠. 남성분들은 뭘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식상이라는 것은 일 활동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재성, 돈의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이 갑오 일주의 남자들은 이성 문제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갑오일주라고 해서 무조건 이성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은 또 오류가 생기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상, 활동, 밖으로 항상 바쁘고 뛰쳐나가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이제 정적인 분들이 없고, 보면 이제 동적인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제 식상 생제가 되면 남성분들은 돈도 잘 벌고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특히 가보는 뭐라겠어요? 함지살이 있다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남성분들은 이성 문제를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12달로 나누어서 1월부터 시작해서 축월까지, 그래서 12달로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맨 먼저 이제 봄이잖아요. 그래서 인묘진, 그래서 봄은 인묘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명리학은 절기학이라겠죠. 그래서 왜 인부터 시작해요? 자부터 시작해야죠. 자축인묘.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모든 계절이든지 나이든지 새로운 한 해가 바뀌고 명리에서 하는 것은 인월부터 입춘 절입식이죠.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입춘과 우수 두 절기에 속하죠. 그래서 인목을 깔았어. 월지에.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직업적 특성을 잡을 때는 항상 월지, 월령에서 시작을 한다겠죠. 그래서 인목을 깔았어. 비견이죠. 비견인데 일간이 양일간이다. 같죠? 같은 이제 비견인데 그러면 이제 걸록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걸록격이지만 천간, 특히 이제 월간이나 연간에 병화가 투간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비견격 성향도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의 성향을 띈다. 그래서 병화는 이제 식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식신의 성향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는데 식신이 월간이나 연간에 투간이 돼 있어도 일지에 상관을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신 상관이 혼잡이 돼 있을 때는 상관의 기질이 강하게 나타나고 띈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상관의 기질과 비견, 걸록, 비견의 특징 두 가지를 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오행이 3개밖에 없죠. 그럴 때는 이거는 이래서 그럼 어떤 성향이냐, 그거는 알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는 비견의 특징을 띈다고 보면 돼요. 비견은 뭐예요? 자기 주체성이죠. 간목 자체에도 추진력, 자기 고집, 자기 주체성이에요. 근데 이 월지에 비견을 띄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체성, 독립심 이런 것이 강하죠. 그래서 자립심 이런 것이 강하다. 그리고 대인관계에는 기본적으로 좋은 그런 특징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운을 한번 훑어볼까요? 근데 운을 훑기 전에 인오 뭐예요? 인오 술이 빠졌죠? 그러면 삼합에 준삼합이에요. 근데 인호 이렇게 제가 항상 이 삼합 준삼합에서 합화가 되려면은 월지가 왕지여야 이 합화될 확률이 많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화가 힘들겠죠? 그 대신 일지와 월지가 인오 합이 된다. 그래서 부부궁을 볼 때는 합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부부궁에 큰 문제는 없겠죠. 첫 번째로. 그런데 이제 재성에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재성, 여성분들은 관성이 이성 배우자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궁이별로 재성과 관성의 동태를 보고 자기 배우자가 안전하냐 아니면 아슬아슬하냐는 그런 것을 봐야 또 이제 그 다음에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제 운으로 가면 이제 올해는 이제 식신이잖아요. 을사년. 그래서 천간의 을목이 지지의 사화에게 목생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식상이 힘이 매우 강해요. 이 사화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록격일 때는 힘을 빼주는 게 좋잖아요. 그럼 걸록격이라는 것은 걸록의 성향이
오행의 십성의 기운이 아주 강하다 그러면 신강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시주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소리고, 그 기본적으로 세계 오행이 있을 때 권록격이다 그러면은 목의 기운이 아주 강하죠. 인월이면은. 그럴 때에는 이 식상으로 목의 기운을 설기해서 힘을 빼주는 것이 좋고, 또 하나 인월의 나무는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때에는 무조건 제가 그랬죠. 인월의 나무는 금으로 나무를 극제하면은 좋지가 않다. 오히려 화로 설기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했죠. 그럼 이 인월생들, 갑오 일주의 인월생들은 올해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일, 활동, 이게 특히 이제 목이 많으면은 22, 23, 24년도가 이제 일묘진이었죠? 목이 과다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불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운이라는 것이 계속 나쁘고 뭐 계속 좋고 그러질 않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사오미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목이 강한 이런 사주 명조들은 올해부터는 좋다. 나무에 불을 떼서 나무에 힘을 빼주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이제 한 가운데죠. 묘월이에요. 경칩과 춘분 두 절기인데 여기는 특징이 겁재를 깔았죠. 이것은 뭐라고 봐야 되나요? 갑목은 양일간이잖아요. 겁재이면서 이거는 양인격이라고 보면 돼요. 이 인월생은 이제 사주의 전체 궁위별로 오행이 있어야 정확한 이제 격을 잡을 수 있는데, 이 묘월생들은 목의 순수한 기운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양인격에 해당이 된다. 양인격 잡는 법은 월지가 겁재이면서 일간이 양일간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양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겁재격이나 양인격이나 사실 똑같아요. 명칭만 이제 그렇게 잡아 놓는 것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목의 기운이 강하죠. 인월은 양의 인목의 양의 목이지만, 이때는 계절적으로 볼 때는 목의 기운이 좀 약해 있을 때고, 묘월은 아주 왕성할 때예요. 이런 때는 긍긍목해도 괜찮아요. 근데 인성이 옆에서 만약에 목을 계속 생주를 하고 있는데 관성이 온다, 금이 온다. 그럴 때는 불리해요. 관인상생. 관이 인성을 밀어서 인성이 다시 수인성이 목에다가 이제 물을 주니까 안 좋겠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고 좋은 것은 이렇게 왕성할 때는 설기를 내주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이 강한 목을 화가 설기를 해주니까 좋죠. 기본 구조는 인월생이나 묘월생이나 일지의 오화, 불을 깔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을 보면은 일지와 월지가 뭐예요? 묘파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부부궁을 볼 때는 이건 백발백중이에요. 묘파가 된다는 건, 파는 뭐예요? 깨트릴 파. 뭔가가 합이 안 되고 서로 깨트리고 파는 거죠. 파토가 난다. 그래서 묘파는 부부관계가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보종사 하기가 약간 힘든 사주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운은 올해부터는 나쁘지 않죠. 좋게 흘러가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고, 봄에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진월로 넘어가서 청명과 고고 두 절기죠. 오진은 뭐냐? 뭐예요? 격각이에요. 이게 격각. 진월과 하나, 진 다음에 사죠. 그 다음에 오잖아요. 하나씩 건너서 격각이다. 이제 격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서로 간에 의견이 약간 일치가 안 돼요. 서로가 이제 의견 일치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제 부부궁을 떠나서 상관 생재가 되잖아요. 상관 편재가 돼요. 이런 분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돈 활발하게 움직이고 밖에서 활동하고 일하고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갑오 일주 중에서도 남성분들은 여자를 조심하라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재성은 편재라는 것은 뭐예요? 이성 배우자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상관 편재가 된다. 그래서 돈벌이 이런 거는 또 잘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일간이 신약하면은 이런 거는 재다로 가겠죠. 잘못하면. 그래서 여자 금전 문제 이런 것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편재는 뭐예요? 편재는 돈이야, 돈. 그쵸? 정재와 편재는 돈이지만 정재와 편재가 서로 해석이 달라진다. 정재는 뭐예요? 정제된 돈, 현실주의자예요. 그런 분들은 돈을 이제 함부로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편재는 뭐예요? 편향된 돈, 큰 돈,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남자들한테 편재는 뭐라겠어요? 이성 배우자라겠잖아요. 돈 냄새만 잘 맡나? 여자 냄새도 잘 맡는다. 그래서 특히 갑오 일주의 진월생들은 돈도 잘 벌 수 있지만 돈 씀씀이도 크고 해프고 경제관념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돈 여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사주 명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름 뭐예요? 사오미, 그쵸? 그래서 입하와 소만에 해당이 되죠. 사화월은. 근데 여기는 뭐예요? 다 상관, 식신, 이렇게 일지, 월지가 다 깔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상관격일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 제가 이 사화 생지의 중기를 보면 거기에 경금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화는 다른 생지와 다르게 중기의 경금이 힘을 발휘를 못한다. 그래서 경금의 성향을 금의 성향을 띠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본기의 병화가 중기의 경금과 어떻게 돼요? 병경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뜨거운 불이 금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이 사화 속의 경금, 이 관성이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상관격에 해당이 된다. 상관격은 뭐예요? 이런 분들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목은 다른 데에 목이 튼튼하면 괜찮지만 일단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튼튼한 아름드리 소나무 간목인데 불구덩이에요. 다. 그쵸? 사오. 이 오화는 불이고 사화는 뭐 열도 되고 빛도 되고 불도 되지만 사오가 같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거의 불바다나 마찬가지죠. 나무를 활활 태워서 이제 있는 사주인데, 이런 것은 뭐예요? 화는 인기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인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직업을 가지면 좋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이 불이 강하다. 그러면은 뭐가 꺼져요? 금이 높겠죠.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는 이호기에 사화의 경금이 있는데 뭐예요? 관성이라는 것은 직장, 직업, 사회 규율 규칙, 그 다음에 명예도 되고 또 남편, 이성에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구조로는 이 남편이 살 수가 없어요. 불구덩이 속에서. 그래서 내 마음에 남편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자식 우선주의이지 남편 우선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 식신상관이 너무 강하면은 맨날 바빠요. 이유 없이 뭐 바빠. 항상 표현력은 참 좋죠. 그런데 다혈질 구조를 갖고 있죠. 다혈질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시비구설, 상관은 시비구설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주예요. 이 상관격들은. 그래서 어떤 직업, 관이, 예를 들어서 다른 궁이가 금이 튼튼하면 괜찮겠죠? 금이 이제 만약에 약하다 그러면은 자유로운 직업, 자유 전문 직업, 뭔가를 자꾸 자기가 일을 벌리고 하지만 주워 담는 게 약간 힘들 수가 있는 사주예요. 이런 경우에는 토로, 특히 이제 상관이니까 화잖아요. 화를 설계하는 게 좋다겠죠? 화생토잖아요. 토인데 건토보다 뭐예요? 습토가 좋겠죠. 진토나 축토 이런 것이 오면은 더욱 좋다. 그리고 재성의
돈에 해당이 되잖아요. 식상생재.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또 올해 또 식신이 오네, 화가 오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벌리기는 하지만 화가 강해질 때는 뭐가 문제돼요? 다 문제돼요. 목이 약하면 목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예요. 금이 약하면 또 금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수는 괜찮을까요? 수국화가 되는 것 같아도 이 화 기운이 강하면은 물은 어떻게 돼요? 고갈되고 증발되겠죠? 그래서 화다 수축. 그래서 물이 줄어버리고 증발해요. 화다 수열이라고도 하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불구덩이에 불이 온다는 것은 십성 중에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소 불리하죠. 화가 많을 때, 화가 강할 때 화가 온다. 약간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화. 여기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갑오일주들은 약간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현침 다 현침이야. 이거 엄청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화는 불이라고 했죠. 불은 뭐예요? 이 상관이 불인데 이런 사람들은 뭔가 숨김이 없이 서로 자꾸 말하고 소통하고 이러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화기운이 강하다. 성격이 뭔가가 급해요. 차분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개운법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안 좋은 성향들은 그것을 반대로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상관이면 뭐예요? 악셀레들 하겠죠? 인성, 수가 브레이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관이 다 상관인데 수가 없으면은 브레이크 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은 잘 벌리지만 제가 주워 담는 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 이런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개운법이 그런 것이에요. 입을 닫고 귀를 자꾸 열어라. 그리고 이 상관은 양날의 또 칼이에요. 이런 분들은 조금 이게 다혈질, 약간 괴팍한 그런 성향, 참을성이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관이 강하다. 상관은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관이 오면은 죽어. 그때는 예서 여성분들은 정관이 올 때 이혼수 이런 것을 또 조심해야 하고, 관이라는 것은 남녀 공용으로는 직업, 직장 이런 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만 오면은 이 상관은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관이 오기를. 그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상관 정관이면 뭐예요? 의하 백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100가지 화가 따른다. 그 정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들은 특히 이제 사주 구조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또 부부궁을 보면 5호 자형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또 급하고 다혈질기도 있고 성을 또 화를 잘 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수인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면은 어때요? 이런 분들은 허장성세가 좀 강해요. 허헌, 허풍, 뻥 이런 것도 또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성 문제도 또 조심하고. 그래서 특히 갑오 일주의 오화월생들은 무엇인가가 사주 구조가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기를 누리는 자유 전문 직업을 가지면 또 좋겠죠. 그렇게 해서 개운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사주는 안 좋아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계속 안 좋게, 그러면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딱 그 해답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의 이제 마지막이죠. 미월이에요. 소서와 대서, 아주 이때도 뜨거울 때예요. 그렇죠? 이 미토라는 것은 이 일지의 상관 뜨거운 열을 갖고 있는 건토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토가 조금 약해지겠죠, 기능이. 그 다음에 이제 오미 합이 되죠. 오미 합. 이거는 화로 완전하게 규합은 안 돼도 이 재성이 약하겠죠. 재구실을 못할 확률이 많다. 그런데 상관, 여기도 생재가 되고 있죠.
상관 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화 여름생들은 뭔가가 항상 바쁘고 움직이고 돈 벌어야 되고 집에 못 있고 이러는 사주 명주예요. 근데 이런 사주들이 내면은 굉장히 외로울 수가 있어요. 겉은 활활타고 밝아 보이고 뜨거워 보이지만 내면은 차갑고 외로운 사주 팔자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미토라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여기도 이 뜨거운 불이 오고 이 미토, 이 정제도 뭐예요? 건토잖아요. 건토, 뜨거운 땅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불이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좋지가 않겠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한쪽으로 오행이 편중되면 안 돼요. 골고루 제어도 되고 그런 사주명주가 좋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가을은 신유술, 그래서 제가 입추와 처서에 해당이 되죠. 신월은. 근데 이런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관, 편관, 이런 거는 이제 상관 합살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서 화극금 제어를 적당하게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 편관은 뭐예요? 이 편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월감, 규율, 규칙, 조직 이런 거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가 이 간목도 리더의 기질이 있고 이 신금도 리더의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건 나쁘지 않아요. 상관이 편관을 적당하게 조절하고 제어하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상관의 성향도 그렇고 편관도 뭐예요? 사흉신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유순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뭔가 상관이라는 것은 뭔가가 비평하고 불만족스럽고 이 규율 규칙을 뭔가를 제어를 하고 있잖아요. 법 앞에 내가 우선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적당하게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사주 명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편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중기의 임수가 천간에 투간이 돼 있다. 그래서 월간이 예를 들어서 임수다, 임신이야. 그러면은 관인상생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이게 기질이 대장 기질이에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거의 팀장, 이사급,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승진 이런 것도 빠르고 자기의 주어진 임무, 업무에도 아주 충실하고 완성도가 높은 사주 명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연구 개발 이런 쪽에서도 아주 특출난 그런 사주 구조가 된다. 만약에 임신이면 이 사주 구조는 엄청 괜찮은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화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신 합이에요. 이 뜨거운 열을 수로 녹일 수, 이게 불이지만 사신 합은 뭐예요? 수잖아요. 근데 완전하게 이제 수가 바뀌진 않아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사주명주가 수가 많은 사주다. 그러면 사신합 수로 될 확률이 많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합이 됐을 때 만약에 어떤 기운이야? 사신합 수잖아요. 그 인성이잖아요. 관인상생이 참 잘 되고 있죠. 그리고 관의 기질을 이 화가 상관이 제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뭐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편관이라는 것이 금이 약한 사주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은 사신 합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신 형 파도 되잖아요. 그럼 이게 딱 깨져요. 관이 금이 다른 곳에서도 어딘가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게 파 작용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 사신 파도 되기 때문에 이 관에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팔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이 월주는 직업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파하다, 변동, 변화, 움직임, 부서, 직업의 활동, 움직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금이면은 가을의 한 가운데죠. 왕지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거는 무슨 격?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은 뭐예요? 제가 관성은 객관적이라겠죠. 이런 사람은
규율, 규칙 이런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 그런데 그럴까 과연? 상관, 정관을 짜고 있죠. 상관은 우월감이에요. 대장기질이란 말이야. 이것이 정관을 쳐요. 그래서 법보다 내가 더 우선이다. 이럴 확률이 많고, 또 부부궁에서도 상관, 정관, 위야 백단, 상관이 정관을 쳐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부 관계도 좋지가 않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여위에 개수가 있다. 월간에. 그러면 개유 이러면 관인상생이 또 잘 되고 있죠. 이런 또 사주명주는 좋고, 그러니까 이게 궁이별로 어떤 오행이 있냐에 따라서 사주는 완전 틀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사주에 태어난 연, 월, 일은 아는데 시간은 모른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시간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겠죠. 시간을 무시하고 사주 팔자를 푸는 것은 확률이 엄청 떨어지고 사주 팔자도 완전 뒤바뀌어질 수 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무조건 이 식상 화가 강할 때는 금이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의 동태를 올해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또 이제 수월이면은 이제 가을의 마지막 이죠. 고지죠. 이 술은 뭐예요? 화의 고지예요. 화의 고지 묘지가 되겠죠. 이 술토는. 그러면서 건토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오수랍이죠. 오술이 뭐예요? 인이 빠졌죠. 인오술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천간이든 어디든 지지, 특히 이제 연지나 시지가 화가 또 있다. 그러면 오술합은 합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편재의 기능을 상관이 흡수해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건토기 때문에 오화와 이제 화와 동화되고 기반이 될 확률이 많죠. 그래도 상관생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제 수가 적당히 이 뜨거운 불을 조금 조절해 주면은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이제 상관생재, 그래도 활동, 일, 돈벌이, 움직임 이런 거는 활발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이 간목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겨울생들 해자축으로 간다. 그래서 해월은 뭐라겠어요? 입동과 소설 두 절기에 해당이 되죠. 야, 그래서 이 해수는 뭐예요? 물이죠. 물상적으로. 그래서 아주 이제 충분한 양의 물이에요. 광범위하고 광대한 물에 해당이 된다. 이 간목은 이 상관이라는 오화의 뜨거운 열을 머금고, 따뜻한 열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해수가 여기서 이 물로 이 열을 조금씩 식혀주기 때문에 아주 좋죠. 화도 있고 수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러면 이거 뭐 엄청 좋아요. 이런 구조에서는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불과 물인데 부부관계는 안 좋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물상적으로. 그런데 이 상관의 오화와 이 편인의 해수는 오해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이렇게 또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본기를 보면 오화의 정화 본기와 해수의 본기의 임수가 정임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가운데도 갑기합이 되는데, 제가 오화의 기토는 토의 작용이 잘 안 된다. 이건 순수한 정화의 기질만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본기의 정임 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상관 옆에 편인이 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 제가 상관은 악셀레이터, 인성은 브레이크라겠죠. 브레이크 능력도 있고 악셀의 능력도 있고, 그래서 조절작용이 잘 돼요. 그래서 또 상관 페인이 될 때는 이게 뭐예요? 이 두뇌가 총명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공부 머리가 무조건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두뇌 아이디어 능력 이런 거, 순발력 이런 것이 아주 특출나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해도 아주 잘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공부를 안 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나누어질 때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공부를 안 했다고 이게 펜대를 안 굴린다고 하면 이런 분은 공부를 안 한 것뿐이에요. 머리는 엄청 좋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특징을 보면은 올해 식신이라겠죠. 을사년이. 그러면 어떤 게 돼요? 월지와 사해충이 되죠. 수국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충은 상충이라고 해서 서로 부딪힌다겠죠. 그래서 이 해수가 닫혀요. 왜 해수가 닫히냐? 이 화가 여기가 하나이지만 또 화가 오잖아요. 그런데 사주 원국에서 화가 이거 하나뿐만 아니고 또 있다. 그러면은 이 해수가 닫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수가 많아. 수도 튼튼해. 이거 하나뿐이 아니고, 그러면 사해충할 때는 어느 한쪽이 부서지지 않아요. 이런 때 제가 충은 뭐라고 했어요? 충이라는 것은 같이 충돌하면서 파괴되고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움직인다, 바란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움직임, 변동, 변화. 가만히 정적인 게 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과 충돌을 하죠? 그러면 직업의 자리예요. 그러면은 직업의 변동, 변화, 그쵸? 또 하나, 문서와 충돌을 하잖아요. 식신은 뭐예요? 일 활동이라겠죠? 새로운 직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움직임 활동으로 인해서 인성, 그러면 문서잖아요? 직업에 관한 새로운 문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디 이제, 이직이 또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부서 이동 이런 거에 또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인성이 약하다 그럴 때는 뭐예요? 인성은 육친적으로 어머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해수 어머니 자리를 잘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월이면은 겨울에 한 가운데죠. 대설과 동지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정인을 깔았어. 그러면 상관 폐인은 머리가 좋고 상관 정인은 머리가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 또한 똑같이 해석이 되지만 정인보다는 편인이 더 이제 이 순발력이라든가 이 머리 두뇌 회전 능력을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주구조가, 제가 항상 월지가 왕지일 때는 월지가 격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인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인은 뭐예요? 평화주의예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유추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상상력도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이 정인들은. 그러고 또 말해, 신비주의를 잘 느낀다고 했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월지와 일지를 보면은 뭐예요? 좌우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가 깨름직하잖아요? 부부궁을 볼 때. 그래서 이제 깨지는 것이 되고, 특히 이제 좌우충을 어떻게 같이 붙어 있을 때 해석이 되냐면, 이 좌우충은 정신적인 거라겠죠? 그래서 정신 건강 이런 것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건강으로도 심장, 그쵸? 심장, 신장 이런 것도 또 조심해야 돼. 혈압, 기관지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겨울에 오화면은 이 그냥 이제 사주 구조로는 나쁘지는 않다. 근데 자수가 아무리 월지가 힘이 강하다고 해도 이 수가 약하면은 좌우충 이 자수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오화가 내가 일지에 상관 화를 깔았다고 해도 이 지지에 수국이 많으면 이 화도 깨져요. 그래서 무조건 뭐 깔았다고 해서 좋고 그렇지는 않아요. 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축월로 이제 마지막이죠. 겨울의 마지막. 축월이면 뭐예요? 소한과 대한 두 절기죠. 소한추위, 대한추위 하는데, 이때는 이제 토인데, 무슨 토예요? 동토죠. 꽁꽁 언 땅. 그래서, 상관생재, 이렇게 해서, 잘 짜여져 있는, 구조죠. 그런데, 상관생재가 되니까 나쁜 구조는 아니죠.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축과 오. 탕화살이죠. 탕화살 작용이 있고, 또 뭔지 알아요? 원진살. 그쵸?
원진 또 뭐예요? 귀문관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해석이 어떠냐? 좀 이제 예민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창의력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연예 뭐 이런 데 작가 뭐 이런 것도 좋다겠죠. 뭐 연구 개발도 좋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지 조금 예민하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원진살, 기문살, 탕화살을 깔고 있을 때는 별로 관계가 좋지 않다. 제가 탕화살 관계면 뭐라고 했어요? 전생의 까름하다, 전생의 업이다. 부부간에는 전생의 업을 안고 태어난 사주팔자다. 제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사화가 오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겨울생들이 화가 온다.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 재성은 식신이 오면은 또 재성이 더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식상생재가 되기 때문에 일, 활동, 금전 이런 거에서는 유리하게 흘러가는 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